지금부터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캄보디아가 주최하는 캄보디아 거주 교민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코인 캄보디아의 최주희입니다. 우선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캄보디아 교민 학생들에게 좋은 입시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 이렇게 시간 내주신 패널 세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소개와 저희 회장님의 인사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인 캄보디아 지역 담당관 엄경희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거주 교민 자녀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세대를 위한 이번 행사에 솔선수범하신 관계자분들과 저희 코인 캄보디아는 이제 막 출발을 했지만 4세대와 교민 여성분들, 다문화 가정 등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참여와 봉사와 도움의 손길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회원으로 또한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첫 주에는 베베 꼬레맘과 귀한 나눔의 행사를 함께 하였으며 이번 입시 설명회와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체성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할 것이며 12월에는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힘든 초창기에 앞서서 애쓰시는 코인 캄보디아 임원들께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슴 조이며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고 앞으로는 밝고 활기차며 서로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희망찬 교민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입시 설명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조경학과 최하운 학생 학부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버밍햄 메디컬 스쿨 최용서 학생 학부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태입니다. 다음은 홍콩 과기대 이영주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패널분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떻게 입시를 준비하셨는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하운 학생 학부모님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지금 현재 영국 버밍햄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최홍서 아빠 되고요.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대학 준비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A 레벨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 있는데 이 A 레벨을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영국의 모든 대학들이, 전 대학들이 A 레벨을 요구를 하고요. 성적은 뭐 A 스타부터 이렇게 되는데 A 스타, AA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A 스타, A, B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상 그 의과대학은 A를 요구를 합니다. 통상 이제 세 과목을 요구를 하는데 수학, 생물, 화학 이걸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되게 공통적입니다. 영국의 의과대학은.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국제 학생들은 A레벨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A레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 그 입학 시험인 SAT-1, 그 다음에 SAT-2, 그리고 ACT라고 하는 과목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P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그런 그 교육과정으로 국제 학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B인데, IB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SAT-1, SAT-2, ACT, AP, IP 이런 그 성적들을 변환 점수로 변환합니다. 점수를 변환해서 A 레벨에 상응하게. 예를 들면 A 스타 같은 경우에는 SAT-2 과목에서 수학이나 화학이나 생물에서 800점 만점에 720점을 넘으면 A 스타 점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ACT도 마찬가지고요. 변환 점수로 해서 A 레벨 점수에 상응하는 성적으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 각각의 대학에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유카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그 대학 응시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제1 선택부터 제5 선택까지 할 수 있습니다. 5개의 대학을 하나의 그 응시 원서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4개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일반 기타 학과는 5개 대학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런 유카스를 통해서 고등학교 성적, 그다음 영국 같은 경우는 IELTS라고 하는 영어 성적, 그다음에 뭐 대외 수상 경력, 학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유카스에 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대학들도 있지만 어떤 대학들은 전혀 이 자기소개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은 4개 대학을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 학과들은 5개 대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하나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대학, 5개의 대학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만을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언급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를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단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을 갈 때는 반드시 의과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2가지 시험이 있는데 UCAT이라는 시험과 BMAT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따라서 요구하는 의대 입학 시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UCAT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시험을 요구를 해서 UCAT 시험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A레벨에서 A스타 AA 혹은 AAA를 요구했다. 그러면 그것은 필수 조건을 맞춰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SAT-2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790, 780 이렇게 맞았는데 그건 아무런 그 반영이 안 되고요. 720점만 넘기면 A스타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필수 조건만 맞추면 충족만 해주면 입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과대학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는 유캣이라는 의과대학 시험 성적이 인터뷰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건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유캣 탑 3% 정도 안에 성적이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인터뷰 대상자가 됐고요. 인터뷰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MMI라고 하는 그 인터뷰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뭐 7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있는데 각자 그 방으로 들어가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사의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은 헌혈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인 한 분이 심하게 다쳐서 헌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헌혈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학생이 대답하도록 하는 아주 난해한 그런 인터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MMI 형태를 취하고요. 또 때로는 이 계산 문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그런 계산 문제들은 아닌데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뭐 3mm의 그 주사약을 주입을 했다라고 하면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은 몇 mm를 주입하는 게 적당한가 뭐 이런 형태의 계산식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인터뷰 대상자로 선택이 되면 그 전에 성적은 추가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점자 처리를 할 때 그때만 적용이 되고요. 인터뷰 성적으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국제 학생들의 입학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 정도만 국제 학생들에게 입학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정원이다라고 하면 최대 7명만 국제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국 학생들로 다 채워지죠. 그래서 이 성적들도 보면 발표된 성적들을 보면 국제 학생들과 영국 그 학생들이 성적을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제 학생들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었고요. 공부 그 의대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는 IB나 AP를 하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제 뚝복에 있는 웨스턴 인터내셔널 스쿨 WIS를 다녔는데 그런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그 SAT1과 SAT2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SAT가 7번이 연기가 됐습니다. 계속 신청해놓고 못 보고 신청하고 못 보고 7번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SAT를 보는 대신에 갑자기 보름 만에 ACT로 바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ACT나 혹은 SAT1 성적을 반드시 제출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ACT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ACT를 봐서 SAT1 대신에 성적으로 제출을 했고 이것도 요구한 점수 이상만 넘겨주면 되는 거고요. 다행히 SAT2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단 한 번 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그 이온 원 뒤쪽에 있는 파라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을 치렀습니다. 한 번 근데 이제 요구되는 그런 성적이 충분하게 나와서 IELTS 8점이 나와서 그 다음은 이제 다시는 보지는 않았고요. 이 IELTS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갈 때도 캐나다로 갈 때, 호주로 갈 때 다 인정되는 영어 시험인데 항상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7점 정도 됩니다. 7점. 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7.5를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정되는 기간은 토플도 마찬가지지만 2년 기간 유효합니다. 한번 성적을 확보해 놓으면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재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영국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가중치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예를 들어 뭐 대회 수상 경력들을 조금 뭐 이렇게 이 가중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어떤 대학은 또 전혀 그게 아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요소는 의과대학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 중에서 영국 의과대학을 희망하거나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미리 그 고등학교 1학년 이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목표한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의대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아이 그 영국 의대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대학들 32개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영국으로 의대를 진학하는 자제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든지 우리 강미선 대표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 대학들에 대한 분석해 놓은 자료들, 그다음에 그 앞년도에 어느 정도 성적이 그 입학권에 속했는지 이런 그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학부님들하고 전부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하원 학생 학부모님이십니다. 지금 음소거를 네. 안녕하세요. 김성녀입니다. 저는 최하운 지금 현재 3학년 재학 중이고요. 서울대학교에 있고, 그리고 딸은 런던대학 UCL 교육학과 졸업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11학년, 12학년 어머니 한번 이렇게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저기 9학년, 10학년. 9학년, 10학년이 조금 더 많으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선 자료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화면 공유 부탁합니다. 이게 주최하시는 분이 해주셔야 되는데. 되시나요? 화면 공유 되시나요? 화면 공유 안 되시나요, 아직? 좀 눌러주세요. 지금 허락돼 있는데 잠시만요. 안 누르실 것 같아요. 화면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화면 공유 다 예, 선생님, 저 화면 공유를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제한을 안 걸어놨거든요. 아까처럼 화면 공유 누르시면 그렇습니까? 나오는데. 예. 지금 보이십니까, 이제? 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시나요? 이제 잘 보이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에서 입시 준비를 할 때 지금 당장 11학년, 12학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입시 준비 서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 과정에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저의 권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2학년은 이미 이제 결과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11학년들 준비를 해나가야 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입시 준비 서류들이 성적 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공인 성적, 그러니까 즉 SAT 또는 AP, IB, IELTS, ACT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각 대학마다 자체 어플리케이션 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다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추천서 2부 그리고 그 외에 수상공사 그런 준비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증명서는 일단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원서를 미국, 한국, 영국, 캐나다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한번 다 해봐서 어느 정도 그 상세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데요. 성적 증명서는 대부분 9학년에서 12학년 성적 증명서를 요구를 하고 한국의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물게 전학년 성적 증명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자주 옮긴 경우에는 참 많이 까다롭죠. 그리고 GPA라는 것이 있는데 그 GPA가 SAT를 그러니까 미국식 교육을 한 학교에서는 4.0이 만점인데 IB를 한 학교에서는 웨이티드라고 해가지고
가산점이 붙어요. 왜냐하면 IB 과목 특성상 하이 레벨인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과목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신 평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내신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학교에서 봤을 적에는 4.0을 열심히 모든 과목을 다 A를 받든지 A뿔을 받든지 해도 3.99가 됐는데 이에서 IB를 하고 하이 레벨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 IB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5.0을 넘지요. 평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인 인증 성적들을 이제 학교마다 원서를 낼 때 하는데 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국가에서 가장 폭넓게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 수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영국은 A레벨, 그리고 IB 좀 많이 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수를 하고 조건부 합격을 먼저 줘요. 왜냐하면 IB 리설트가 나오기 전에 이제 원서 접수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결과 발표가 나왔을 적에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스템을 많이 따라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SAT들이 많이 알고는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IB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서울대 같은 경우나 조금 이렇게 스카이대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IB를 많이 높게 평가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SAT 고득점자와 IB 고득점자가 입학을 해서 학업을 적응을 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이게 IB를 공부를 한 학생들이 적응을 잘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호프스쿨에서 IB를 하고 이제 호프스쿨에서 수석을 하더라도 한국의 서울대 그 인재들하고선 공부를 했을 적에 한국에서 살지도 않았던 아이가 적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1학년 때도 상위 3%에 속해서 성적 우수상을 받고 2학년 때는 과 수석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IB 국어를 준비를 하면서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적응을 하는 대학 생활에도 많이 유리하죠. 물론 미국이랑 캐나다 대학에서도 IB를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IB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인 경우에는 크레디트들을 어느 정도 제해주는데 가장 많이 제해준 경우는 아예 1학년 통째로 다 제해주고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우리 호프 학생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부 대학들도 이제 크레디트들을 많이 제해주기 때문에 쉽게 1학년 생활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 서브젝트, 그때 당시에는 SAT2인데 그걸 이제 폐지한다라는 말들도 있고 일부 대학들은 SAT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하위권 대학들은 아예 그런 것들도 보지 않고 내신 또는 토플 가지고도 이제 입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로 입학한 사례도 있습니다. 호프스쿨에서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고 우리 애가 정말 공부를 잘한다. 하버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야겠다라고서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준비하셔야 돼요. SAT2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하버드를 지원을 그냥 제 욕심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했었는데 막상 원서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서를 넣어볼까 하고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SAT뿐만이 아니라 SAT 서브젝트 중에서도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준비를 했어야 됐었고 거기다가 미국 같은 모든 대학들은 아니지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 과목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어느 대학을 준비를 할 것인가를 좀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 능력 평가, 한국을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국어 능력 평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성적이 이제 토픽이라고 하는데 그 토픽 성적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토픽에서 만점 받기가 정말 쉬워요. 만점 받기는 한국 아이들이라면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내가 토픽에서
IB 국어를 하지 않고 내가 토픽에서 만점을 받았다. 거기서 난 한국어 잘해라고 안심을 했다가는 크고 다쳐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정말로 한국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IB 국어를 해주셔야지 고생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9학년 어머니들 만약에 한국의 대학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자녀들 IB 국어를 선택하는 거를 반드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굳이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나는 한국의 대학 안 갈 거야. 나 한국말도 안 되는데 싶어서 IB 국어를 안 하고 뭐 IB 스페인어 또는 프랑스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 사람은 아무리 바깥에서 자랐어도 한국어를 제대로 해야지 해외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자녀들을 국어 공부를 좀 미리 꾸준히 시켜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했고 그다음 자기소개서 쓰는 부분들은 이것도 제가 원서를 내보니까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나라별로 성격이 좀 달라요. 나라별로 요구를 하는 자기소개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에 따라서 자기소개의 성격도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점은 있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떻게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서술형의 자기소개서는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입시사정관은 수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거를 일일이 다 읽기가 힘들거든요. 대충대충 빨리빨리 읽을 때 처음에 딱 시작했을 적에 나의 눈을 확 잡아끄는 자기소개서 그걸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부분을 담아서 나의 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 외에 다른 뭐 성적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서류들은 이미 같이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드러내지 못한 나의 좋은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쓸 적에는 그 서류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을 그리고 첫 문장부터 눈을 확 끌 수 있도록 그런 좀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구구절절절절절절 담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영국 대학은 유카스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여러 대학으로 쭉 나가는 것이고 한국은 정말 어려워요. 한국은 대학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한국은 대학별로 요구하는 서류조차도 달라요. 그래서 한국은 발로 뛰어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6개 대학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그 서류와 그리고 각 대학에서 내어놓는 질문지에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한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상주의예요. 성적을 참 많이 봐요. 성적을 참 많이 보고 각 대학별의 질문 사항들도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공부를 해서 어떻게 네가 잘해 나갈 것이냐, 학업 성취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너의 학습 계획은 무엇이냐, 네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은 니네들이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성적을 많이 중요 평가 요소를 보고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봉사는 얼마를 했고 또는 뭐 네가 교회 활동을 어떤 액티비티를 많이 했고는 크게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학생들이 봉사를 많이 다니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학업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했다 하더라도 있는 집 자식들만 많이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보는 것만큼은 많이 보지 않는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시기가 9학기 등록이 있고 3월 학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9월에 학기를 시작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3월에 학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을 입시를 접수를 할 때 9월 학기를 넣을 것인가, 3월 학기에 넣을 것인가는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장단점이 있다면 9월 학기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0.5학번이 돼버려요.
2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3월 학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첫 학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부 쫓아가기 쉽죠. 그러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어서 한국 아이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원서를 미국도 각 대학별로 내놓는 원서 질문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가서 그 입시 원서 서류를 다 다운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국 원서와 달리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독특했어요. 경제 사정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니네가 미국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대한 부분을 그냥 대충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상세하게 재산 내역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통장 내용까지 다 물어봐요. 그리고 장학금 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거 부분에도 체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장학금이 필요하다,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을 적에 장학금이 우리는 물론 필요하죠. 그러면 장학금이 필요하면은 네 재산으로 네가 갖고 있는 걸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몇 프로, 그리고 장학금으로 커버를 되는 것은 몇 프로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또 독특한 것은 이 대학교에 우리 대학교에 니네 엄마 아빠나 또는 니네 형제 자매 중에서 졸업한 사람이 있느냐를 또 물어봐요. 아주 독특하죠. 한국이랑 굉장히 다른데 이 혈연을 왜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그 혈연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의외로 유리해요. 유리한 이유가 미국 대학은 특히나 좋은 대학일수록 졸업생 그 대학을 졸업을 한 사람들이 장학금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많다라는 거죠. 선배들이 후원을 많이 해서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던 그 집 같은 가족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얼마나 너의 들어오고 싶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액티비티를 해왔는지, 여기 중고생 어머님들 많이 있으신데 혹시 미국이나 대학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까지 만약에 정해졌다면은 그 대학 관련 중고생 대상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지 또 찾아보고 미리미리 참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있는 뭐 세계 학생 우수 무슨 선정 대회에서도 참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학교 탐방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추천서도 두 부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교사 추천서와 카운셀러 추천서가 있는데 이 추천서를 받기를 위해서 준비를 할 적에도 저 추천을 드리는 게 가능하면은 메인 과목의 교사, 그리고 자기를 잘 아시는 분,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좋은 부분들을 선생님들한테도 잘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좋은 선생님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출선서를 주려고 하지만은 학생에 대해서 모르면은 없는 거에서 짜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자신의 좋은 부분들을 어필을 평소에 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상과 봉사와 포트폴리오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가능한 한 학교에서 뭐 학생을 회장을 했다든지 임원을 한 경력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실제로 학생회장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우수하지 않아도 입학을 잘할 케이스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봉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가능한 한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 전공에 관련된 봉사를 1, 2년, 그러니까 2년까지라도 꾸준히 하게 되면 아주 유리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한글학교 보조교사로 2년을 꾸준히 봉사하고 그 봉사한 내역을 보낸 것이 굉장히 유리했었거든요. 네, 그 외에 지금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지금 앞에 부분은 당장 11학년들한테 필요한 상세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을 생각하기를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과를 갈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들이 졸업까지도 하고 있는 거를 보다 보니까 정말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의 꿈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가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직업과 꿈을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서 어떤 대학들이 좋겠는가. 그리고 난 뒤에 그 학비를 감당할 경제력이 되는가는 이제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미국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보냈는데 학비를 보내기가 힘들어서 2학년부터는 못 보내고 또는 3학년부터 못 보내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미국 대학이 되기는 했지만은 한국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말로는 나는 원래부터 서울대가 제일 가고 싶었어 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딸이 영국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이를 동시에 학비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꾸준히 9학년, 10학년, 11학년 요 사이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서류 준비를 하기엔 이미 늦은 테스트들, 토플, 그리고 액티비티들, 봉사하는 것들, 그리고 수상, 다양한 부분에 수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꾸준히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굉장히 나중에 시험 칠 때 많이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준비한 부분이 더 있어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할까요? 일단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 3분 정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준비하신 부분 있으시면 3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아, 네. 그러면은요, IB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서 IB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2017년 저희 딸이 다닐 때만 해도 IB 40점 넘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표가 지금 화면 공유가 꺼졌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40점 이상이 상위 9% 학생에만 있었는데 2020년에는 상위 11% 학생, 그리고 2021년에는 상위 17.7% 학생으로 40점을 넘는 학생들이 많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합격률도 졸업 평균 점수도 IB가 2019년에는 29.8점이면 졸업을 했는데 평균 점수가 합격 점수는 24를 넘으면 돼요. 근데 2020년에는 31점, 우리 아이가 31점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딱 평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2021년에는 평균 점수가 33점으로나 엄청 높게 올랐어요. 근데 33점 IB 점수면은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중위권 이상 대학은 다 들어가는 점수예요. 더 놀랍게는 제주국제학교에서는요, 올해 평균 점수가 39점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유난히 작년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제대로 된 IB 공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는데도 유난히 고득점자가 많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한? 아니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찰이 필요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경쟁력이 지금 이 평균 점수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것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장학금 준비에 대해서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시게 되면은요 장학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비 걱정 정말 안 하셔도 돼요. 국가장학금 생활 능력에 따라서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등급에서 상등급이 가난하거든요. 가난하다 생각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가난해요. 1등급에서 상등급 안에 듭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장학금을 지급을 받고 그 외에도 교내장학금도 있고 학교랑 연계된 장학금도 있고 그리고 장학재단도 많이 있으며 또 MK장학금 또는 지역장학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파고 드시면은 장학금 많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는 지금 제가 한 푼도 돈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오시는 분 중에서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서 국가 장학금을 신청을 할 적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증명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NGO 비자나 은퇴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국가 장학금 신청하실 때 좀 많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령주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홍콩 과기대 경영학부 1학년 재학 중인 위영주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CIA First International School 졸업했고 AP와 ACT 전형으로 입시를 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제 경험이 입시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입에 필요한 점수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내신, 2번은 이제 공인 시험 성적, 3번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첫째로 내신은 학교마다 편차가 커서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에서는 이미 같은 고등학교에서 합격한 지원자들의 정보가 있고 그 학교에서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과정의 내신만을 보는데 교육 과정에 따라 이게 마지막 2년일 수도 있고 3, 4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의 경우에는 절대평가여서 학생들의 경쟁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대평가이거나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의 GPA가 낮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아무리 전체 GPA를 본다고 해도 대학에서는 마지막 1, 2년의 성적을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처음에는 낮았다고 하더라도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공인 인증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까 두 패널분께서 이미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과 과정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 과정을 통해 지원을 할 때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미국 교육 과정, 즉 AP 학교였고 AP는 보통 SAT 또는 ACT와 같이 요구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서 저는 따로 혼자서 SAT와 ACT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 패널분께서 IB 학교는 내신에 가산점이 붙지만 로고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AP 학교도 AP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교 1학년 수업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여서 가산점이 붙습니다. 보통 weighted and unweighted 또는 cumulative and non-cumulative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대학에 제출한 GPA도 AP 수업을 들었을 때 가산점이 붙은 점수였습니다. 다시 공인 인증 시험으로 돌아가자면 일단 시험의 유형을 파악한 뒤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B 같은 경우는 2년 내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내신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프레딕 점수에도 영향이 갑니다. IB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프레딕 점수라는 것은 그냥 예상 점수인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 오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신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AP에서는 실제 시험 점수와 내신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게 공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P는 5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3, 4월 때부터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SAT 준비를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워낙 공부는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라고밖에 조언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한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컬리지 보드에서 이미 SAT subject 이게 SAT2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랑 SAT with essay 그러니까 에세이 시험을 이미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냥 기본 SAT 시험도 집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SAT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AT 점수 말고도 본인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게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에도 트렌드가 있고 이게 매년 바뀌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전년도 합격자와 같은 점수라고 해서 절대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수가 매년 상향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이라서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전년도 사람과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정도 됐으니까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과 활동. 즉 extracurricular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온라인이 되거나 IB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으로 실제 점수를 주는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변별력이 이것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적합성을 보여주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으로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학생회 활동, 동아리, 운동부, 교내 대회 등이 있고 교회 활동으로는 워낙 너무 많지만 지역 대회, 모의 유엔, 봉사 등등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내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 교회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전공과 관련된 건 또 더 찾기가 쉬워가지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동안 학생회에서 회계 그리고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교내 동아리 여러 가지, 수영부 그리고 합창단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 활동으로는 봉사와 모의 유엔을 가장 많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으면 너무 활동의 수도 적어지고 대학 측에서는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하되 이제 큰 방향성은 있어야 합니다. 전공과의 연관성은 활동만 놓고 봤을 때 없어 보여도 결국 나중에 자기소개서와 레주메에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뭐 회계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한 것은 이제 저의 전공인 경영과 바로 연관이 되지만 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합창단에서 이제 대회 참가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공연을 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결국 연관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비교과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중학생 때부터 이제 홍콩 과기대로 정해 놓았지만 세부 전공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공마다 같은 학교라도 요구하는 점수도 매우 다르고 정원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전공도 되도록이면 생각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주위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본인이 고등학교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한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더욱 많이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부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밤을 새는 게 장기적으로는 체력도 약해지고 결국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밤을 새서 공부했던 거를 후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입시라는 것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은 끝에 가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제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붙은 이유로는 사실 성적보다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모의 유엔 같은 활동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데에서 부담감을 느껴서 잘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토론 주제가 실제 외교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시야도 넓혀주고 글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과 면접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성적의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학교 측에서는 결국에 비교과 활동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과 맞는 활동을 찾아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대학을 고른 뒤에 정보 조사를 한 방법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본인이 갈 대학을 생각할 때는 QS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전체 이제 순위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위로는 입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첫 번째 패널 분께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외국인 학생과 자국민의 입결이 매우 다른데 사실 여기서 발표하는 성적은 전체 이제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순위가 낮다고 해서 더욱 입시가 쉬운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입시 난이도가 그만큼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이라면 보통 본토 학생보다는 점수나 요구하는 활동의 기준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하고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인 과기대가 1순위였지만 홍콩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섣불리 순위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하고자 하는 과에 대한 사전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홍콩 대학들은 외국인 입학생의 입결을 공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유출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유학원 또는 입시학원에서 공개하는 한국인 입학생들의 성적을 참고했는데요. 보통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자기 이제 학원에 약간 학생들이 합격생들의 성적을 공유를 하면서
뭐 수기도 올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올려진 점수들도 참고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에서 공개하는 자국민 학생들의 입결 성적을 확인을 했어요. 홍콩의 경우에는 HKDSE라는 홍콩의 수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1번 방법은 이제 저와 같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한 사람들의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지만 워낙 공개하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미국식 교육 과정이 아닌 그냥 홍콩 국내 학생들의 입결이기 때문에 제 성적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제가 지원하려는 학과의 경쟁률이나 입시 난이도를 유추하기에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홍콩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뭐 미국, 영국 등 다른 대학에 입시를 준비할 때도 자국민의 성적들도 대충 알아놓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정보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정하였다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입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은 너무 한 나라에서 여러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신이 붙을 수 있는 학교를 한두 곳을 모험으로 생각하고 조금 상향이라도 꼭 가고 싶은 학교도 뭐 한두 곳 이 정도로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학년까지도 착각하는 게 자신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자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제 합격생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이제 입시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목표가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신이 경쟁자들 속에서 위치를 알고 현실을 직시한 뒤에 대학을 정해야 됩니다. 왜 너무 상향 지원만 했다가는 한 군데도 못 붙고 재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에 입시를 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자면 공인 시험 성적과 학교 성적표 이외에도 자기소개서와 레주메를 요구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경험을 희망 전공과 연관지어서 풀어내는 것인데 대학마다 전공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2지망, 3지망 또는 5지망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전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게 적어야 하고요. 너무 여러 가지 전공을 다 포용해서 적으려고 하면은 방향성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되게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레주메는 자신이 해온 활동들을 간략히 적어주는 포트폴리오 같은 것인데 나중에 입시할 때가 돼서 생각을 하면은 뭘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활동을 한번 할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뭐 느낀 점이 뭔지 이 정도로만 더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학원 등의 도움 자료도 전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면 절대로 입시에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각 패널분들의 소중한 입시 정보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전 접수를 받은 입시 관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서 학생 학부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토플을 언제 시험 보면 적당한지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진학 준비 시 준비해야 할 시험과 서류 관련하여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대학으로 입학하는 데서 영어 성적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토플이나 영국으로 갈 때 봐야 하는 IELTS 같은 시험은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 성적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다시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IELTS 같은 성적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에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응시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나중에 대학에서 조건부 입학, 컨디셔널 오퍼가 오는데요. 또 언제까지 이 IELTS 점수를 7점 이상, 7.5 이상 넘겨라. 그 조건으로 입학 허가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뭐 7.5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0이라고 해서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특정 요구하는 일자까지만 이 성적을 맞춰서 제출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그 플렉서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입학에 필요한 그 서류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단지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시험을 치른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응시한 대학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들은 없고 대부분 다 앞에 패널도 그랬고 아까 우리 유영주 학생이 말했던 부분 최하운 그 학생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충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SAT, SAT2, ACT, IELTS, TOEFL, 대회 수상 경력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다른 대학들하고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서류들은 대부분 다 미국, 영국, 뭐 홍콩, 싱가포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의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하훈 학생 학부모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대학 진학 준비 시 준비해야 할 시험과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돼요. 준비해야 되는 시험, 필수는 일단 토픽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SAT, IB, 토플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이나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 서류들은 동일합니다. 단지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좀 까다롭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대학 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시면 돼요.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년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은 뭐 중학교 때 토플 시험 성적을 미리 받아놓는다라는 한국 엄마의 말을 들었었는데 그랬다가는 유효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2년만 딱 유효 기간이고 그렇다고 닥쳐서 막 IB 시험 서포도 봐야 되고 SAT 시험도 봐야 되고 그 바쁠 때 토플을 보면은 또 안 되니까 그 전에 11학년 초쯤에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안전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성적은 그러니까 영어 실력은 최고의 레벨로 올랐고 근데 너무 바쁘지 않은 SAT나 IB 시험으로 너무 바쁘지 않은 시기, 그 시기에 토플을 준비를 해서 시험 성적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영주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SAT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ACT, AP로 학교를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경험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지금 고등학생이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SAT를 준비하다가 바로 직전에 취소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SAT가 취소될 것을 염두에 두고 ACT도 신청을 해둔 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SAT와 ACT의 가장 큰 차이점은 ACT에는 과학 과목이 있다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큰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준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AT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나도 ACT를 준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한 가지 계획만 짜는 게 아니라 항상 플랜 B를 생각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SAT, ACT는 보통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형에 따라서 최저 점수와 조합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과기대 같은 경우는 미국 교과 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ACT 27점 이상 또는 SAT 1 1290점 이상에다가 AP 3과목 3점 이상 또는 SAT Subject 3과목 600점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최저 기준일 뿐 이거를 충족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받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을 목표로 잡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도 이런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참고로 시험 개수를 못 맞춘다거나 뭐 SAT나 ACT에서 뭐 예전에는 요구됐었으니까 에세이가 없는 뭐 옵션을 받다가 지원하지 못하는 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함께 소중한 정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제일 부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오늘 행사의 입시 정보를 통해서 자녀들 모두 원하는 대학 그리고 좋은 미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코인 캄보디아에서는 하반기에 입시 설명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입시 설명회 내용은 코인 캄보디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유행으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